네, 첫 번째 헤드라인 노무라증권의 이 보고서에서 이제 발췌를 하신 부분인데요. SK하이닉스가 슈퍼사이클 기대 속에서 주가가 11% 급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제장 국내장에서 SK하이닉스 종가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지금 일단 62만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거의 63만 원에 가까이 갔고요. 11% 전일 대비 급등을 했습니다. 노무라증권에서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202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노무라증권이 지난주 이제 말에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요. 어저께 이제 주가 급등한 그 사유를 좀 살펴보고자 이제 오늘 이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노무라증권은 뭐 아시다시피 뭐 일본의 어떤 유수한 증권사인데 노무라증권 SK하이닉스가 워낙 뭐 시총도 크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왜냐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가 아무리 대단한 기업이고 인류 역사상 최초 시총 5조 달러를 돌파했을지라도 SK하이닉스 HBM이 없으면 사실은 생성이 AI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SK하이닉스의 영향력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노무라증권이 SK하이닉스 보고서를 냈는데 이제 일단 이제 중요한 부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TP가 그 목표 주가가 이제 54만 원에서 이번 증권 보고서 이제 84만 원. 그러니까 만약 노무라증권이 보고서를 늦게 냈다면은 그 참 약간 어색한 측면이 될 뻔했어요. 왜냐면 계속 바이를 갖다 요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시장의 가격은 이제 53만 훌쩍 넘어서 뭐 다 아시다시피 어저께 KRX 기준으로 62만 원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건 노무라증권 입장에서는 좋은 보고서였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체면치를 했다. 이제 그 정도도 예측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애널리스트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을 간신히 비껴나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라증권이 62만 원 종가를 훌쩍 넘어 이제 83만 원을 이제 예상을 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27년까지 지속된다고 이제 얘기했다는 점입니다. 그 증권가에서는 자산운용사나 그 제도권 운영사에서는 보통 어떤 종목을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할 때 3년치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3년치 분석을 해서 3년치 분석한 거에 대해서 PER, PBR을 갖다가 감안한 다음에 그래서 목표 주가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생각하시는 어떤 종목이 있다면 3년 정도의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바라보시고 분석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라증권까지 3년 정도 분석을 했겠는데 27년까지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가 뭐 굴곡이 좀 있었지만은 최근에 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이제 폭풍 질주하면서 제 기억에는 한 달 전쯤에 SK하이닉스가 35만 원 정도에서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그 주에는 좀 지켜보자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SK하이닉스가 지금 50만 익스, 60만 익스, 62만 원을 돌파했는데 이 가장 근간에 깔린 것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내년에는 전망 어떻게 되냐도 같이 살펴본다면 이 노무라증권이 84만 원을 제시한 것이 그게 큰 무리한 숫자는 아니었다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27년까지 쭉 사이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지금 영업이익도 내년도에 99조 원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뭐 100조 원 시대를 지금 반도체 하나만으로 열겠다라는 의미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영업이익 100조라는 거는 뭐 99조, 100조라는 건 참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게 영업이익이지 영업이익의 최근에 SK하이닉스의 또 재무제표를 보면 특이점이 뭐냐면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높습니다. 그래서 노무라증권도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보고 분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키옥시아에서 반영된 재무제표로 반영된 그 부분이 3조 원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번에 이제 3분기에 영업이익이 11조지만은 그 3조를 갖다 반영하면 이제 14조가 됩니다. 그리고 올 4분기에 노무라증권은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16조를 예상합니다. 16조라는 것은 이게 올해 영업이익을 다 합치면 영업이익만 기준으로 보면 45조 원. 근데 아까 말씀드린 키옥시아에서 순이익을 갖다가 반영한다면 올해 순이익은 50조 원이 됩니다. SK하이닉스가 엄청난 수준입니다. 한국의 그 제조업체가 이게 무슨 뭐 제조업체가 상장된 제조업체가 매출을 갖다가 50조 원 올려도 되게 훌륭한 기업이고 대단한 기업이다라고 인식하게 되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50조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이 있어라고 말할 정도로 수치 자체가 정말 그 입을 딱 벌리게 만든 건데 여기에 더 나가서 이제 내년에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되니까 노무라증권은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 HBM에 대해서 사실 삼성전자 참여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도 노무라증권은 일단은 내년에 삼성전자권이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보고 있으면 당연히 SK하이닉스가 가져갈 때 영업이익은 이제 볼륨인 거고 영업이익률도 낮아져야 될 거 아니냐. 왜냐면 이제 경쟁자가 생겼으니까. 근데 노무라증권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할지라도 영업이익률은 그렇게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HBM만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62%.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을 판다면 620만 원을 SK하이닉스 받는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젠슨왕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내가 어디 가서 어렵게 개발을 해서 그 고객 마케팅에서 벌어들인 돈을 SK하이닉스 다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야 너네는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가잖아. 왜냐면 엔비디아의 이제 재무제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엔비디아의 재무제표는 75%. 총 영업이익 75%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훨씬 높습니다. 어쨌건 그런 어떤 그 상상을 초월한 영업이익률이 생기는데 여기에 삼성전자가 설령 참여할지라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그렇게 낮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내년에 영업이익을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99조 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이제 어저께 그 SK하이닉스의 주가가 62만 원, 참 와 입이 정말 다무르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좋아지고 내후년은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 노무라증권의 그 목표 주가가 84만 원. 그러면 이쯤 되면은 사실은 아마 그런 얘기 나올 겁니다. SK하이닉스 이제 액면 분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은 100만 원 육박하면 사실은 부담스러우니까 액면 분할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노무라증권의 보고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30만 원이 상향이 된 거예요. 엄청난 예. 거죠. 자, 어제 주가 급등에 또 다른 요인이 있다라고요. 예. 네. 어제 또 다른 요인이 노무라증권에 나온 건 아니고 제가 다른 어떤 자료를 보다가 나온 것인데 어제 급등한 또 다른 요인이니까 그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어제 계속 사지 않았어요. 외국인 사지 않았는데 수급을 보면 이제 연기금이 이제 어저께 1,650억 원을 샀습니다. SK하이닉스를 1,650원 샀는데 아마도 이제 제가 이제 그 HTS로 확인한 바로는 올해 최대의 연기금 매수였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 창사 일에 연기금 어제 단일 하루 만에 최대 규모로 매수한 게 아니냐라고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기금이 왜 어저께 이렇게 SK하이닉스 주식을 많이 샀느냐? 물론 이제 연기금도 노무라증권 보고서를 봤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는 이제 노무라증권 보고서가 있었고 그 또 주최한 어떤 보고서가 있었냐면 시티그룹이 또 이제 보고서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내년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80조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주가 채 안 되는 시점에 노무라증권 99조 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연기금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손은 이제 국민연금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실제로 SK하이닉스를 어떻게 샀는지는 아마 다음 달이나 뭐 좀 지난 다음에 나올 것 같은데 어째서 그 결론적으로는 연기금이 1,600원이 넘는 돈을 하루 만에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무엇이냐? 현재 자본시장 법에서는 펀드가 하나의 종목이 단일 종목에다가 지분율 10% 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면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종목에다가 단일 종목에다 투자를 해버리면은 그 펀드의 어떤 안정성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10% 미만으로 제한을 했는데 예외 조항은 무엇이냐? 해당 종목이 코스피에서 비중이 10%가 넘으면은 코스피의 비중이 10% 넘으면은 자동적으로 심지어 뭐 패시브 펀드를 할지라도 코스피의 비중이 13%면 자기도 13% 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코스피의 비중이 높아지면 10% 높아지면은 그 펀드가 10% 이상 담아도 된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고 예외 조항에 따라서 어떻게 연기금이 10% 이상 담으려 노력을 했다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어저께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한국 시총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13%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10%가 넘어서 연기금이 많이 담았다면 최소한 3% 이상 더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이제 화면에서 보여드린 대로 어저께 이제 그 하루의 흐름을 보면 SK하이닉스가 뭐 62만 원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이제 2.7%, 3% 미만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SK하이닉스의 그 상승이 더 높아진다면 연기금은 더 패시브 펀드처럼 더 많이 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의 수급에 있어서 연기금이 더 많은 돈을 담아야 된다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예상은 사실은 타당하고 또 부당하지도 않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은 돈을 갖고 국민연금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젠슨왕도 알고 모든 세계가 다 아는 대로 SK하이닉스가 엄청난 영업이익을 빨아들이게 되는데 왜 우리가 부은 돈을 갖고 국민연금이 외면하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연금의 매수 강도는 더 강화돼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